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벼가 있으면 요게 이제 나달, 알맹이고 요 전체가 뭡니까? 이삭이죠, 그죠? 영어로 하면 이걸 이제 페니클이라고 부릅니다. P-A-N-I-C-L-E 또는 ear라고 돼요. E-A-R. 귀라고 하죠, 우리 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맹이 하나를 나달이라고 부르고, 요것은 스파이크 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삭이 등숙, 소위 라이프닝, R-I-P-E-N-I-N-G, 라이프닝 스테이지를 크게 이제 유숙기부터 그 다음 호숙기, 그 다음 황숙기, 완숙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유숙기는 전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알맹이 안에 이제 광합성이 잎에서 소위 엽신이 대체적으로 광합성을 하죠, 그죠? 다른 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엽신, 잇몸이죠, 그죠? 립, 블레드, B-L-A-D, 칼날, 날이죠, 칼날. 영어로 하면 어쨌든 이 칼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광합성을 한 산물이 여기 이삭의 이제 각 알맹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소위 이제 우유처럼 생겼어요, 우유. 그래서 우유를 밀크라 하잖아, M-I-L-K. 그 밀키 스테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호숙기는 풀호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황숙기는 같이 요 껍질 있잖아요. 겨가 황색으로 되었을 때, 완숙기는 요 황숙기에서 약간 갈색으로 변할 때, 요때 완숙기. 그 다음에 고숙기라고 있는데, 고숙기는 완전히 고스라진 갈색으로 변한 시기를 말합니다. 고숙기는 뭐 요즘은 이때는 수확하면 심각한 문제 됩니다. 다 으스러지고 깨지고 동알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간은 벼과학 시간이 아니고 재배학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벼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얘가 프라그, 개구리죠. 얘는 스파이드, 개미죠. 얘는 뭐 흰등멸군가 뭐 하여튼 멸구 계통인지 뭔지, 이건 뭡니까? 메뚜기인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유익한 생물하고 그 다음에 유해한 생물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까칠한 애는 정서적으로 좋는데 이 과수에서는 좀 해를 입히는 가해조수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유해조수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걸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병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정상적 대사활동의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의 종류는 과연 뭐냐 하면, 전염이 되는 것은 사상균, 세균, 바이러스고, 비전염성은 토양 환경이 안 좋다, 기상 환경이 문제다, 환경 오염 물질이 있다, 약해를 받았다 하는 경우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주요인, 그 다음에 일반 발병 요인, 그 다음에 이병성 해서 공통적으로 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는 이렇게 발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시간 비가 온다든지 햇볕 부족, 그 다음에 저온, 그 다음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이제 밀식하는 거, 덴슬리 시딩이라든지 레이트 시딩 너무 늦게 심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도열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는 품종적인 측면에 또 이야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그 사상균에 의한 피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상균의 특징이 뭐냐? 감자를 예를 들면 감자에 이제 역병이라는 게 있어요. 역병균이 유주의 자낭, 낭은 하나의 포자죠, 그죠? 낭을 형성하는, 자식낭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주자에서 이제 포자가 만들어져서 포자가 이제 싹이 나죠. 발화를 해서 감자 잎으로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감자 잎 내에 이제 균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자 잎으로 침입하면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감자 잎에 발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자 잎으로 침입해서 이제 패턴이 암컷이 만들어지는 장난기, 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자할 때 정이죠, 그죠?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각각 만들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요것을 성이 결정된다 해서 유성, 성이 있는 생식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난포자, 그러니까 껍질에 둘러싸인 포자가 되겠죠. 사실은 요거죠, 그죠? 요게 이제 포자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라나서 자낭을 형성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요것은 난 포자가, 요 포자가 발화를 하는 것이죠.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주자를 형성했죠. 여기도 유주 자낭에서 형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유주자에서 다시 이제 포자로 하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돈다. 그래서 결국은 감자에서 보면, 감자 잎에서 보면 얘가 포자가 발화를 해서 감자잎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병해를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느냐? 아예 포자를 없애버린다. 포자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없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약을 살포를 한다든지 뭘 해도 잘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때 이거를 퇴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느냐? 가장 이거 발화할 때입니다. 발화했을 때 이 조직 내 균사가 침투하기 직전에 죽이는 게 가장 좋아요. 방법은. 그런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균사를 보고 확인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이래 필드가 있으면 여기 감자 심어놨죠. 이렇게 파종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파종을 했다 가정하면, 여기 좀 있다, 여기 좀 있다, 여기 좀, 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 그죠?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야, 안 되겠다, 농약 살포해 해서 이렇게 살포를 전면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IPM에 이제 준해서 하는 거죠.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고 종합적 병해충 방제론에 기인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감자의 역병에 관여하는 이 포자, 이 병원균은 감자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자라든지 아니면 지난해에 감자를 재배했던 곳에서 남아있던 기주에서 발병의 원인처가 된다든지 그런 원인이에요. 그럼 계속 옮겨 심고 감자 종자만 바이러스에 또는 이 병원균에 감염이 안 된 걸 쓰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병묘라는 말이 나온 거죠. 병이 안 걸린, 병원균이 없는 묘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군병을 하고 있지만 군병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안 걸린 애, 그죠? 병원균을 안고 있지 않은 애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 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저항성이 있느냐 없느냐, 소위 리지스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하고 그 다음에 그 감기 바이러스 하지만
그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몸속에 저항력이 건강하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상균이 발생하면 피해가 뭐냐, 특징이 우선 뭐냐를 봐야 되겠죠. 곰팡이, 균류, 분류학상, 식물에 속한다. 그죠? 여기에 분류학상으로는 사상균이 엽록소가 없다. 그럼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포자로 번식하는 경우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누는데, 이 무성이라는 것은 암수 구분 없이 그냥 번식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 조건이 좋으면 연 몇 회 반복 번식을 하고, 유성생식은 연 1회입니다. 1회 번식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상균에서는 실사자입니다. 사야. 부생균은 죽은 생물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기생균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지만 이제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고 주는 건 없죠. 그죠? 그런데 콩에 있어서, 콩에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근류균이 뿌리 혹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것은 기브앤테이크죠. 질소를, 토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지가 이 콩한테 주고, 콩에 있는 뭘 먹어요? 탄수화물, 당은 지가 또 먹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소위 공생관계지만, 이런 놈들은, 사상균 이런 놈들은 피만 빨아먹는 거죠. 영양을 섭취한. 자, 기생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생균과 조건적 부생균, 조건적 기생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 기생균은 아주 지독한 놈이죠. 뭐 무조건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녹병균, 녹병 일으키는 거, 그린 컬러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뿌리혹병균, 뿌리혹을 이제 형성하면서 그 균을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놈. 그 다음에 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상황이 됐을 때 죽은 생물체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도열병, 역병, 깨시무늬병 이런 애들. 그 다음 조건적 기생, 요거는 기생, 조건적으로 기생함이 살아가는 것. 입꽃병, 입지 무늬 마른 병, 요걸 입꽃병, 잎이 고사하는 병, 입집이 마르는 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다음에 가보면 실제 사상균에 의한 피해를 보면, 사상균의 이제 병의 종류로 보면 벼토열병이 있고, 입지 무늬 마른 병, 맹류의 깐뿌기병, 요게 우리 어릴 때 이거 모르고 그냥 먹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감자의 역병, 그러면 먹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감자 역병, 예, 한번 보세요. 잎이 막 말리고 그러죠. 그리고 사과 배의 적성병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반점이 뽕뽕뽕뽕 뚫리죠. 나중에 이게 탄저병처럼 이게 녹아내려 없어져 버려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 버립니다. 나중에 얘들은 전체적으로 공기전염성 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나 물이나 곤충, 종자 등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상균 병에 포함되는 것이 폐에 있어서는 도열병하고 입지 무늬 마른 병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맹류에서는 깐뿌기병, 귀삭이 까맣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감자는 역병, 사과는 하고 배는 적성병. 이 적성병이요, 사실은 이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향나무 있지, 향나무. 주위에 반경 1km 이내에 향나무가 있으면, 이게 향나무에 이 균이 기생을 하다가 바람이나 뭐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옮아와서 병이 감염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향나무가 있으면 과실류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벼의 이제 도열병 말고 입꽃병 있잖아요. 입꽃병, 그 다음에 배추의 뿌리 혹병. 이게 이제 사진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사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역병, 요 깐풍기병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얘들은 뭐냐 하면 토양 전염성 병입니다. 그러니까 연작 장애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벼, 잎, 꽃병, 배추, 뿌리, 혹병, 오이, 토마토, 역병.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토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연작을 했을 때 한 가지 작물을 계속해서 짓다 보면 연작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료, 소위 비료를 공급할 때는 요게 단일 질소 같으면 질소만 공급하는 것이, 인산이면 인산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믹싱을 한 거죠. 믹싱을 했는데 이제 뿌리가 흡수하는 것은 질소, 인산, 카리만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 남은 것들, 요것들이 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특히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적이 돼서 그런 문제를 유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류 장애가 일어나고, 또 균은 똑같은 작물을 계속 매년 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개 발생하던 것이 나중에는 막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갈수록 퇴치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명 기지 현상, 그죠? 염류 집적된 문제, 그 다음에 같은 병이 다발하는 거, 요것도 이제 기지 현상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그림은 안 맞다, 그죠? 자, 그러면 사상균병의 전염에 있어서는 전염 방법이 아까 본 것처럼 종자나 공기나 숨의 물, 충, 그러니까 나비라든지 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메뚜기 충 있잖아요. 그 다음 토양 전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종자로 이제 감염되는 걸 보면 전염되는 거는 벼토열병, 고구마 흑반병, 맹류 깐풍기병이 대체적이고, 그 다음에 공기는 배토열병, 맹류 녹병, 벼적성병. 그러니까 배토열병은 종자나 공기나 이렇게 다 감염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숨의 물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배의 황화 위축병하고 감자 역병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재배할 때 물들면은 한쪽에 병균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옮아가면 전부 역병 다 감염 다 돼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충으로 전염하는 것은 오이 탄저병하고 배척성병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그 다음에 토양 전염은 토마토 입꽃병, 가지의 위축병, 위축에는 키가 안 크는 거. 그 다음에 배추 뿌리 혹병, 이런 애들이 토양 전염성이 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상균병의 이제 전염에 있어서 보면, 요게 처음에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자, 먼저 여기서 시작을 갈게요. 이제 감자를 우리가 심으면 덩이 줄기죠. 이렇게 잘라서 2개나 3개나 눈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이럴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제 심었어요.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화를 한 거죠. 싹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종자 자체에 이렇게 감염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병든 감자에서 이제 잎으로 이렇게 전염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분생 포자가 바람에서 운반되어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옮아간다. 처음에 이 잎에 감염되어 있으니까 바람 부니까 옆으로 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염은 어떻게 이러는 또 이제 이렇게 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잎에 생긴 분생 포자가 발화를 해서 유주자가 되고 빗물과 함께 흙으로 들어가 감자에 전염이 된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자 덩이로 이제 옮아 들어가는 거죠. 비가 내리니까 빗물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가는 거죠. 이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감자가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 경로로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가 감자를 심으면 매년 이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 요 시감자가 뭐 해야 된다? 감염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대관령이나 저서 이제 바이러스 프리 묘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이 감염 안 된 종자를 또 위험성이 있으면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사이클이 되겠다. 그 다음 발병하면 작물 조직 내 침입한 사상균은 영양을 흡수해서 발육하고 만연하게 되면 각양각식의 증상을 나타내고, 병증은 작물에 나타나는 병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